오늘 홍석준 전 의원님 모시고 오늘 정치를 묻다,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일부 정책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사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용두 회장님, 국회에서 자주 뵀지만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양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구 성서 지역에서 여러 유의미한 결실을 이뤄내셨는데 이러한 노력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대구 성서 지역은 대구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름 자체가 성서, 그러니까 이제 대구 과거에 이제 업성, 대구 성의 서쪽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대구의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성서공단과 계명대학교 등이 있는 개발 지역인데, 이곳이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한때는 대구의 좀 신개발지이자 또 대구 제조업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게 한 30년 이상 가다 보니까 주택단지도 좀 노화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주민들도 빠져나가고, 특히 성서공업단지가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대구시에 국장할 때도 그렇고, 특히 21대 국회의원 하면서도 방금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크게 보면은 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구 산업선으로 해서 대구 산업선이 이제 서대구 KTX 역사에서 구지역까지 만들어진 그런 어떤 대구 산업선의 역사를, 애초에 계획에 없던 성서공단역 가칭 이제 호림 역사로 해서 역사를 만드는 거라든지, 또 서대구 톨게이트 확장이라든지 일단 접근성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좀 했고, 특히 성서공업 단지를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사업들, 예를 들면은 디자인 기반의 제조 단지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R&D 어떤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좀 큰 성과를 좀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계명대학교하고 산학협력으로 했던 프로젝트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또 시민들이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좀 성서공단으로 나오는 어떤 오염, 어떤 물질 그런 거 고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호강 개발을 위한 이런 가지라든지, 또 성서 소학장을 개최하는 거라든지, 또 장기공원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 이 공원 쪽 개발 사업도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즉 그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거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산업들도 이제 ESG 인증 관련한 그 화두가 좀 있는데, 이 국내에서 이제 ESG 표준원도 있고 이제 한 3-4개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민간 기구까지 해서 ESG 인증 프로그램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건 ISO로 약간 변형해서 인증하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국제 표준에 맞춰서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김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SG는 하나의 어떤 기업의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 이거는 기업을 넘어서 어떤 국가적인 또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EU 같은 경우도 벌써 오래 전부터 일정 부분 재생 섬유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입을 이제 금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ESG가 어떤 그 수출입의 필수 어떤 요건 사항이 지금 되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ESG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주장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 어떤
발자국이라든지 막 가칭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섬유 같은 경우 또 대구가 이제 섬유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페트병이라든지 뭐 또 재활용 이런 옷 같은 이런 것을 활용한 이런 어떤 친환경 소재 어떤 섬유 개발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지금 하게끔도 했고 과거에는 이런 어떤 친환경 어떤 플라스틱 개발에 뭐 제가 그 예타 사업을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국가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통합된 기관, 제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한상공회의회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 513곳 중 68.4% 거의 69%가 지방 소멸에 의한 위협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고 그중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며 지방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나요? 예, 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수도권 지방의 어떤 불균형으로 이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이 문제하고 연동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출생률과 지방의 출생률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젊은 친구들이 특히 직장이라든지 문화생활을 위해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에 옴으로써 지방이 공동화 황폐화되고 또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국가적인 어떤 엄청난 저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균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문제입니다. 이걸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국가적 어떤 권력에 의한 강제 방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도 사실은 많이 없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이전된 혁신도시 같은 경우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왜냐하면 그 갔다가 또 대부분 보면은 또 주말에는 또 이제 본인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또 다시 이동해오는 이런 또 문제도 분명히 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제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가 윤석열 당시 인수위 지방균형 발전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그것들이 일부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으로 따라야 된다 보고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즉 가격 변수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 가격 변수라는 것은 결국은 세금과 그리고 전력 요금 같은 이런 공공 요금의 차등 부과 방식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런 법인세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도권과 지방을 좀 차등화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세 구조는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일하게 단순하게 어떤 매출의 차이로 차등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을 차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지방분권위원회라는 곳에서 모든 지방을 하기에는 너무 좀 충격이 크기 때문에 가칭 기회균등 특구를 지방의 몇 곳에 선정을 하면서 그 특구에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즉 특구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을 하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금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어떤 전력요금 같은 경우
이 제조 단가가 생산지 프로덕션 코스트가 70% 그리고 운반해오는 딜리버리 코스트가 30-4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좀 운반하기도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봤듯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생산지별로 즉 송정가를 반영한 지역별 전력 차득 요금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전력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는 것이 ESG 경영에도 부합하고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도 저는 이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국가 경제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올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분산 전원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생산지별로 거리를 반영해서 전력 요금을 차등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강제 개입의 방식도 필요하지만 자원 배분의 주체인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인 저는 법인세, 전력요금 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이 저는 좀 더 강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할 때 지방 균형 발전이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서 이제 그 공업단지에 이제 기업을 유치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적용시키고 좀 한 사례가 아니죠. 적용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하는데 일단은 사람을 잘 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이제 소비처가 이제 수도권에 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진짜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베니핏을 주지 않으면은 참 지방에서 기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는 제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킨 게 가칭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상속이 65%를 받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 2세, 3세 하는 기업 이제 그 아들, 손자들이 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제접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지방에 있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업들이 자꾸 문을 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소기업 승계지원법을 대표 발의했고 다행히 2021년 12월 달에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지방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운 실상에서 제가 말한 이런 어떤 조치라도 좀 시행되는 것들이 지방에서 기업을 가능하게끔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